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물론 아주 잘 지냈어. 그래, 오늘부터는 2단원 기권과 날씨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기권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럼 먼저 기권, 우리 기권 어디서 들어봤지? 그래, 처음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1학년 때 다시 기억을 되살리자면 우리 1학년 때 우리가 직권, 수권, 기권, 외권, 생물권 그 중에서 기권 그래, 그 기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 공기가 있는 그 부분이야. 지구에서 공기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하고, 그 공기, 지구를 둘러싼 그 공기를 우리는 대기라고 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기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대기권이란 즉 공기가 있어야 돼. 기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표면 부분에 있는 공기는 공기고 조금 더 멀리 지구 전체적으로 있는 그 기체를 대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대기가 더 큰 집단이고 그 안에 공기가 있고 근데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아, 그냥 공기구나, 대기야. 이렇게 즉 공기, 기체가 있는 지구에서 즉 공기가 있는 부분까지 즉 기권에 해당이 되고 그 공기를 대기라고 하고 그 공기가 있는 그 부분까지가 대기권이거든. 그럼 대기권은 어디까지일까요? 천, 1000km까지, 그러니까 위로, 위로, 즉 1000km까지 공기가 존재하고 그 이상이 되면은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의 없고 그 중에서도 중력이 가장 어디가 가장 크다 그랬어?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지표면에 거의 공기, 기체들이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희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산에 막 올라가면은 공기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해 막 이러잖아.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야. 그래, 이제 알겠지? 공기가 희박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폐활량을 늘려야지. 갑자기 폐활량? 그래, 어쨌든 이 기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 그럼 이 대기, 즉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또는 공기, 이 기체들의 집단을 대기라고 했는데 이 대기 중에 그럼 그 기체 중에 어떤 기체가 가장 많을까? 우리가 과자 사러 갔을 때 빵빵하게 넣어주는 그거 있잖아. 그게 질소. 이 공기 중은 가장 많은 것도 질소야.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소야. 그 다음이 산소. 우리가 호흡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산소잖아. 산소는 질소 다음이 많다는 거. 산소가 가장 많은 게 아니라는 거. 그래, 순서 기억하고 그럼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일까? 아니, 그것도 아니야. 이산화탄소보다 아르곤이라는 기체가 생소하지? 아르곤이라는 기체가 더 많고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야.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질소가 가장 많아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78%, 약 22%만 이렇게 서로 질소하고 산소가 그 대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알아두기로 하자. 이제 우리가 이 대기가 있는 대기권, 즉 기권을 네 부분으로 나눌 거거든. 네 부분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눈다? 즉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 변화가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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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이렇게 바뀌어. 그래, 선생님 이제 여기는 써야겠네요. 우리가 Y축을
높이라고 하고 높이, 즉 여기를 X축을 온도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상에 있다가 즉 산에 올라갈 때도 좀 추워지잖아. 그것처럼 즉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표면에서부터 즉 여기는 높이가 없이 0이겠지. 0에서부터 시작해. 0에서부터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온도가 내려가. 산에 올라가면 추워지는 것처럼 그거 생각하면 돼. 그래 점점 요렇게 낮아지다가 어느 부분에 가면은 더 높이 올라갔는데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지점이 나와. 요렇게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지점이 나오다가 또 온도가 또 내려가네. 또 내려가요. 또 온도가 요렇게 내려가고 아주 많이 내려가. 영하 80도, 90도까지 내려가는 층이 나와. 그리고 나서 다시 높아진다라는 거 요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요렇게 경계면이 즉 확 변화되는 곳이 세 부분이잖아. 경계면은 세 곳이야. 요렇게 보면은 여기 하나, 아이고, 요렇게, 아이고, 다시. 선생님이 옆에서 하니까 약간 자꾸만 삐뚤어져. 그래, 감안하고 봐주면 좋겠어? 그래, 이렇게, 즉, 온도가 확 변하는 요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한 군데 또 있네. 여기도 이렇게 또 한 군데 또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기권은 세 개의 경계면과 네 부분의 층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높이까지인지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로 먼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기준 알아야 되고 이 아래서부터 이제 이름이 있는데 여기 어디까지 약 10일 평균이야 평균 11km까지가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해. 옆에다 쓰자. 여기가 대륙권이고요. 대륙권. 그리고 50km 정도까지가 우리가 여기가 성층권이고 그리고 80km 정도까지 80까지가 즉 뭐다? 중간권 그리고 맨 위가 열권 이렇게 네 개의 층상 구조로 되어 있어. 꼭 기억해야 돼. 하나하나씩 그 특징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은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래,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층이 두 군데 있네. 대륙권과 중간권. 다시 올라가는 층도 두 개가 있네. 성층권과 열권. 그럼 일단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대륙권. 대륙권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층이야.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즉 이렇게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빙글빙글 우리가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대류 배웠잖아. 그 대류가 있어서 여기가 대류권이야. 즉 빙글빙글 도는 거지. 공기의 이동이 있는 거야. 이렇게 공기가 즉 돌기 때문에 막 움직이잖아. 공기가 움직이면은 우리가 불안하지. 그래서 이 대류권은 불완전한 층이야. 불완전한 층, 중간 것도 똑같아. 즉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대류권처럼 이렇게 움직여 공기가 막 위에서 아래로 막 움직이면은 불안하잖아. 불완전한 층이고 그럼 성층권과 열권은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안전한 층이야. 안전, 안전. 불안, 불안. 불안, 불안. 뭘 먹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불안. 불안전한 층. 그래. 불안전한 층이고, 불안전한 층. 그래, 여기도 불안전한 층, 불안전한 층이다. 그러니까, 즉, 대류권하고 중간권하고 얼추 비슷하게 같이 가. 그런데 정말 여기서 중요! 중간권하고 대류권은 둘 다 대류 현상이 있는데, 기상현상, 대류현상이 아니라 기상현상, 즉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뭐 요런 기상현상은 어디서 나타난다? 대류권에서만 나타나. 왜 똑같이 빙글빙글 도는데 대류권에서만 나타날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겠지? 대류권에서만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이 수증기의 움직임이 막 눈도 내리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즉 대류권에는 수증기가 많고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없어서 같은 대류 현상이지만 기상 현상은 어디에만 있다? 대류권에만 있다. 진짜 단골 출제되는 문제야. 그래, 대류권, 중간권, 수증기, 유무에 따라서 기상현상이 있다. 어디가? 대류권이, 중간권은 없다. 꼭 기억하고. 그럼 대류권 거의 다 했네. 기상현상, 수증기, 불안하다. 그래, 이렇게 기온은 내려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제 성층권으로 갈까? 성층권도 두 번째로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거든. 성층권은 즉 대류권엔 없는 무엇이 있다? 오존층이 있어. 오존층 많이 들어봤지? 즉 산소 O가 3개 뭉치면 오존이 되거든. 그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즉 성층권이야. 약 20km 정도의 쭉 성층권이 아니라 오존층이 쭉 분포되어 있는데 즉 그렇기 때문에 그 자외선을 이제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야. 성층권. 그리고 공기의 흐름은 공기는 대류처럼 막 돌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안전한 층이기 때문에 무슨 항로로 잘 사용한다? 따따따따 비행기. 우리 비행기가 대류권에서는 막 지금 난리에 무슨 저기압 난리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말. 그래서 대류권은 아니고 성층권까지 비행기가 쭉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수평적으로 잘 날아야 돼. 그래서 대류권이 아니라 대류권에서는 쭉 이륙을 한 다음에 성층권까지 쭉 올라가서 그 안전한 층까지 가서 비행기가 슝 하고 날 수 있다는 거. 그래, 성층권은 안전해서 비행기 항로로 사용되고 무엇이 있다? 오존층이 있고 이 오존층 때문에 즉 온도는 좀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자. 그럼 중간권은 아까 대류권 하면서 거의 다 했어. 그래, 대류 현상이 있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은 없고 똑같이 온도는 내려가고 가장 많이 내려가 영하 90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온도가 가장 많이 내려간 층이 중간권이라는 것도 알아두고 그래서 하나 더 좀 기억하면은 여기서 유성이 보이는 거야. 유성이 뭔데? 즉 지구 밖에 있는 조그만 천체들이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졌어. 그래서 즉 지구에 들어오면서 즉 타는 현상 있잖아. 아, 저거 별똥별이네. 막 빛을 내면서 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별똥별처럼 보이는 거 있지. 그게 유성이고 그게 다 타지 못하고 그게 내려오면서 다 타야 되는데 타지 않고 딱 떨어졌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운석이고 그 운석 찾으면은 대박, 대박. 로또야, 로또. 그래. 그래서 유성 하나 더 좀 기억해 두면 좋겠네. 그다음에 마지막 열 건. 열 건은 가장 밖이잖아. 지구 가장 밖이야. 그렇기 때문에 태양하고 가장 가깝지. 가깝기 때문에 온도는 높아. 온도는 높고 무엇이 거의 없다? 대기는 지표면 부근에 거의 집약되어 있고 열 건은 거의 공기가 아주 희박해. 희박하고 그다음에 태양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로라 같은 거, 오로라 볼 수 있는 것이 열 건이야. 그래, 이렇게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이 각각의 특징들이 다 시험 문제라는 거 머릿속에 좀 기억 좀 하자. 참, 그리고 선생님이 세 개의 경계면, 이 경계면도 이름이 있어. 1학년 때 우리가 모로 비치치 불연속면 배웠죠? 그것처럼 경계면 이름이 있는데 여긴 경계면이 조금 쉬워. 아래 거 이름 따면 돼. 즉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은 대륙권 경계면. 이상하네. 대륙권 경계면에서 경자만 빼면 돼. 대륙권 계면. 그리고 성층권과 중간권. 이것도 아래 거 이름 따면 돼. 성층권 계면. 경자만 빠지면 돼. 성층권 계면. 그럼 마지막 중간권하고 열권의 경계면은 중간권 계면이 되겠지. 이렇게 세 개의 경계면과 네 개의 층으로 나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만약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으면, 즉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지. 그냥 얘가 없으니까, 즉 여기서 얘 중간권으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즉 내려가고 성층권은 없으니까 계속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좀 단순해지는 그래프 현상이 나올 거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존층이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아까 말했던 나무 심어야겠네. 그래, 오늘 이렇게 기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지?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래, 오늘은 이렇게 워밍업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화이팅! 그래,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